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기를 원하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이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제 나의 행동에도 조심하고 가능한 뭔가 남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배려하고 또 이렇게 남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이제 헌신하고 이러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와는 반대로 남들한테 불편함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막 자기가 남들한테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자기가 남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끼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정신의학 신문에서 이제 기사로 이렇게 낸 걸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텐츠를 워낙 찾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은 그 신문 기사에서 난 그 5가지 특징, 정신과 의사들이 밝힌 그 5가지 특징을 가지고 혹시 우리는 남들에게 그런 불편함을 끼치고 있지 않나?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입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우리는 보통 이제 살면서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야말로 주제 파악이 안 되거나 본인을 잘 모르거나 이러는 사람을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하곤 합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남을 잘 알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잘 알 때 훨씬 더 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잘 알려면 이런 체크사항도 같이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남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을까? 나하고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 이거를 이제 약간 좀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씩 보기로 해요. 첫 번째는요.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잘 인지하지 못한대요. 자신의 잘못을. 이거 정말 난감하죠. 우리가 이게 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쟤는 지 잘못을 몰라.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 중에서 뭐 잘못된 행동, 잘못된 대화 패턴, 이런 거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인데요. 왜 자기 말만 막 하거나 일방적으로 대화할 때 아니면 불평만 막 험담이나 불평만 막 늘어놓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사실 나는 불평만 해서 참 남들이 불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왜 그게 막 만나기만 하면 너무 머리 아프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만.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집은, 새로 산 건물은, 새로 산 집이, 새로 산 차가, 이런 거. 거기다가 이제 그런 것 중에 또 자랑할 게 없으면은 자식의 아니면 형제의 사돈의 8촌까지 막 넘어가면서 막 자랑을 막 이렇게 늘어놓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랑만 한다는 사실을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봐도, 저 사람이 본인 자랑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는 걸 모르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더 난감한 건 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남이 자랑하는 꼴을 또 못 봐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막 자랑만 하는 사람인데 남을 보고 쟤는 정말 입만 열었다 하면 지 자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남의 자랑을 들어주지 못해요. 그리고 남의 자랑을 그냥 참고 들어주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어디에나 공통적인 그런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이 얘기했으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어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제 앞에 할머니라고 하기엔 조금 죄송할 것 같은 이게 70대, 요새 70대들도 할머니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7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네 분이 이렇게 앉으셔갖고 똑같이 등산복을 입으시고 어디 이제 청계산 정도 갔다 오시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같이 이제 저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앉아 계시는 그 할머니가 핸드폰을 딱 들더니
자기 이제 그 아들, 본인 아들하고 뭐 며느리, 애기들 막 이런 사진, 손주들 사진을 갖고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 할머니, 이쪽 할머니, 뭐, 누구고, 누구고 막 이러는데, 정말 거기서 전 깜짝 놀랐던 게 뭔가 하면, 같이 등산복 입고 이제 같이 산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막 사진을 자랑을 하느라고 막 보여주는데, 그 옆에 할머니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 있죠. 막 맞은편에 아무 관계없는 제가 앉아서 저야 이제 글 쓰고 컨텐츠 구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도 무심하게 안 보거든요. 보고 있는데 정말 모르는 제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자랑을 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와, 그거 보고서 제가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그러니까 혼자서 막 자랑하다가 이렇게 이 사람 보여주고 저 사람 보여주고 자랑하다가 그냥 핸드폰을 딱 접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딱 느꼈어요. 분명히 저 주변의 할머니들도 자기 자랑하는 거엔 관심이 없는 분들일 거다. 아니면 이 할머니가 너무 자랑하는 거에 지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자랑하는 걸 자랑하는 걸 좋겠다, 부럽다, 얼마나 기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자랑에 뭐야 이러는 사람들 보통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자기 자랑하는 거를 본인이 모른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하는 사람, 뒷담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뒷담화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뒷담화 다른 사람이 뒷담화하는 거를 여기서도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쟤는 남의 뒷담화를 해. 뒷담화를 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막 이렇게요. 그리고 남의 말 중간에서 자르고 지적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남이 얘기할 때 말 자르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이들의 공통점. 자기의 잘못을 모른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남을 불편하게 한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남이 뒷담화를 하나? 내가 일방적으로 내 자랑만 그렇게 대화에서 하는 적이 있나? 또 내가? 또 뭐였죠? 남의 말을 막 중간에 탁 끊거나 막 지적질을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게 혹시 없을까? 이제 이거를 이제 알려면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제가 이제 올린 영상 중에 이런 거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이제 그런 뜻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걸 보시면서 내가 정말 그런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중간중간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남을 불편하게 하거나 내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미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모른 채 지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자신의 주장을 반복해서 요구한대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자기 남이 뭔 말하면, 나 안 들려, 안 들려. 이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왜, 회의 시간에도, 이제 예산을 좀 줄여서 어떻게 이제 좀 감축해보자라고 얘기하면 우린 예산 못 줄입니다. 이러고 이제 나가버리는 팀장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굉장히 나는 안 된다고 했어. 나는 안 되는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정말 정의를 위해서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절충하고 타협해야 되고 플랜 A가 안 될 경우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게 유능함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주장만 반복해서 요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남 불편하게 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동창회 동문회 때 이제 저희 은사님이 책을 내셔서 출판 기념회를 해드리자고 이제 친구들끼리 동문끼리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출판 기념회 그럼 어디서 할까? 호텔에서 할 거냐? 아니면 학교 동문회관에서 할 거냐? 막 별별 얘기가 다 나오면서 막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있다가 나 그렇게 하면 난 안 할래. 난 여기서 빠질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 있잖아요. 난 그런 출판 기념회는 난 용납이 안 돼. 난 빠지겠어. 막 이러는 거. 그렇게 할 거면 빠지겠어. 조건부예요. 그렇게 할 거면 빠지겠어.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거. 이런 부분은 남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두 번째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린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내 잘못 내가 모르면 딴 사람이 아이고 그래 주제 파악이 안 되는구나 이러고 말겠죠. 그런데 그리고 자기 주장 굽히지 않아도 남들이 안 들어주면 그만인데 정말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돌리는 거, 남 탓하고 남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는 거, 이게 가장 문제가, 남을 피해를 주면서 불편하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가요, 어떤 이제 자기를 이제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제 방어기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방어기제 두 가지가 뭔가 하면 투사와 부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투사라는 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처에서 부도덕하게 이제 뇌물을 받았어요. 부도덕하게 이제 뇌물을 받았으니까 회사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징계받을 상황이 됐는데, 그럴 때 이제 나만 받았냐, 나보다 내 상사는 더 받았다, 더 부도덕하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이제 남이 더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중간에서 예약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부장님이 글로 하라고 시켰다. 내가 원래 A 호텔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행사를 뭐 B 호텔로 하라고 시켰다. 내 잘못 아니다.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또 행사에서 뭐가 이제 또 딱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는 김대리랑 박대리랑 우리 팀 내에서도 다 크로스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만 왕따를 시켜서 나한테만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크로스 체크가 안 돼서 그런 거다. 내 잘못이 아니라 나한테 그렇게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기를 꺼렸던 동료들 탓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정말 남 탓, 남 원망, 나의 잘못을 부인하고 남한테 잘못을 이제 넘기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또 부정이 있습니다. 그 방어 기제로 쓰는 거.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기억나지 않는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기억나지 않는다. 뭐 그리고 내 직원들이 그랬나 보다.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 그리고 생각나지 않는다. 어떻게 내가 그 많은 일을 하는데 다 생각을 해내냐. 그런 이메일 열어본 적 없다. 확인한 적 없다. 이제 이런 거. 보통 이제 익숙한 표현들인데요.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거죠. 이게 이제 부정에 대한 어떤 그런 방역 기제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렇게 막 탓하고, 원망하고, 내 잘못 아니고 저 사람 잘못입니다라고 이렇게 돌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타인은 상당한 불편함을 이제 느끼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볼까요? 타인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네 번째. 감정적으로 매우 절제되어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감정 폭발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그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거예요.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남들이 하는 건 안 되고, 이런 거랑 이제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데, 내가 뭐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성인군자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지. 그럴 때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가 탁 얽히면 거기에 대해서 불같이 갑자기 얼굴 확 바꾸고,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이제 갑자기 감정 확 폭발하는 어떤 이런 경우 회사에서도 많죠.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만약에 A팀하고 B팀하고 뭐 서로 이제 막 그런 논쟁이 벌어져갖고 싸우고 막 치고받고 있으면은, 정말 팀장식들이나 돼가지고 저게 뭐 하는 거야. 다들 뭐 회사의 한 목표를 위해서 저러는 거지. 저렇게 뭐 팀 이기주의로 번질 것까지는 없잖아? 딱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자기네 팀에 어떤 이제 딱 뭐 이런 손해가 온다. 그러면 거의 또 얼굴색 싹 변하고 난리 치는 그런 이제 직원들이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일단 남의 일, 강 건너 불에는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내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팔딱팔딱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도 굉장히 남을 당황시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런 성향이 없을까? 근데 이게 솔직하게 보면요, 그런 성향은 누구나 이게 정도의 차이지 거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내 손 밑에 들은 정말 가시가 정말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요만큼이라도 아픈 거고, 남들 일은 남들 일이니까 좀 그런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경향이 이렇게 심해지면 남한테 불편을 주는 거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들 이제 한 번씩들 생각해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참, 이게 내 일하고, 남의 입장일 때 하고, 내 입장일 때 하고, 이렇게 다른구나. 이게 느낀 게 한 2번 정도 있었는데요. 제 주변에 이제 그 교육 전문가였는데, 다른 엄마들한테는 정말 그 애들 공부시키지 마세요. 그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애들은 막 밤 12시, 1시까지 애들 잡는 그런 교육 전문가들 많아요.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일 때는 정말 정석대로 얘기하고 내 일일 때는 정말 내 이익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이성을 잃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수성가 하신 분인데 이제 기업에서 이제 자수성가 하신 분이니까 이제 기업 강의를 많이 하세요. 기업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다른 기업에 가서는 직원들하고의 어떤 공생 그리고 직원들을 파트너로 어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계속 하시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네 이제 회사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제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 직원들한테는 뭐 늘 정말 아주 이렇게 박한 그런 어려운 그런 직장 상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CE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의 일이나 내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어떤 이 가치의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나 상황을 아주 자세히 기억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경험들 없으세요? 저는 제가 경험한 거 먼저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 저는 완전히 까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일을 그때 이랬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왜 좋은 그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때 너한테 너무 서운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런 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이제 막 지방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상주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 이제 다 있다가 이제 나중에 막 상주를 찾아서 상주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이제 인사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주한테 가서 상주 이렇게 이제 아는 척하면서 저희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있었던 딴 제 직장 선배 저는 못 봤어요 진짜 그때. 그랬는데 한 3년쯤 있다가 그때 누구 장례식장에서 나는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 그렇게 진짜 얘기하시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그랬었냐고 나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 근데 그걸 3년 내내 꽁해갖고 그 일을 3년 내내 그걸 꽁해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쩐지 그 이후로 그렇게 좀 달갑지 않은 듯한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와 3년 그걸 3년 만에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리고 또 한 3년 만에 들은 얘기가 뭔가 하면 술을 이렇게 이제 막 회식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술을 이렇게 주는데 그분도 선배인데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술을 준다고 근데 저 이제 그만 마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갖고 딴 사람 술을 다 받았으면서 자기 술만 안 받았던 걸 3년 후에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어떤 막 이렇게 꽁했던 거, 막 힘들었던 거,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기억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남들을 아주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공포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습관, 그런 버릇, 이런 거는 참, 우리가 혹시 그렇게 꽁해갖고 그런 게 없었나.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상황, 유리한 상황. 나한테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나한테 유리한 상황만 아주 자세히 기억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경우. 이런 거. 남들 다 잊어먹었는데. 어떤 이런 거. 부정적인 거든지, 뭐 자기한테 어떤 이기적인 거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하거나 이런 거는 상대를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렇게, 왜, 억울한 느낌? 그리고, 참, 당황스럽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불편함을 주고도 남는 그런 습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혹시 나한테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남들한테 이제 이게 피곤하게 아주 힘들게 불편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느냐,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면 일단 부정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죠. 그럼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제 휘말리게 되거나
나도 비논리적으로 이제 똑같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가급적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접촉을 자주 하지 않도록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도 혹시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이 정신의학 신문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정신의학 신문에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들한테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한 내용을 제가 다시 풀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